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지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여러분, 특허 출원하실 때 변리사 선임하시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알아서 변리사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정확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변리사를 만나시면 알아서 잘 해주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믿을 수 있는 변리사라고 해도 내가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좋은 특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리사랑 소통을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 변리사한테 선임하시고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내가 지식이 부족했을 때 어떤 나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과연 맞느냐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가끔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사례인데, 대기업들 상대로 내 아이디어를 뺏어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디어 탈취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했는데 그냥 대기업이란 이유로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호소하는 기사가 꽤 나와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정경쟁 기술 탈취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소송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라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라면 특허를 걸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IT 쪽이나 비즈니스 모델 쪽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기술을 그대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입증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단계가 있으면은 무조건 특허 걸어두시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대기업에서 특허팀에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클레임들을 받아보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클레임해 오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반드시 대기업이 꼭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뭐 기술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구현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처음 했다, 기술 탈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이미 알려져 있어서 새롭지도 않은 개념을 내가 구현을 베끼지 않고 복사하지 않고 내가 따로 프로그램 짜서 만든 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하시는 방법들이, 대기업이 무서워하는 게 언론에서 나쁜 보도가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현대 글로비스가 말로만 상생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중고품 경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터넷 경매 관련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 받으셨는데, 글로비스가 이제 진출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했는데, 구성 요소, 특허는 이제 구성 요소가 다 같아야 돼요. 그 같은 거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침해가 됩니다. 근데 6개 중 5개가 동일 판단받고도 한 개 다르다며 패소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6개 중 5개가 동일 판단 받을 것 같으면 5개만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못 벗어나게 설계를 하고 심사관하고 씨름을 줄다리기를 해갖고 받아야지, 등록만 받게 하겠다고, 등록만 빨리 받겠다고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예예 하면서 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6개 중 5개 같아도 한 개 다르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뱉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보다는 정말 이 특허가 강하게 남들이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명자 내지는 회사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는 제가 참 아쉬운 게, 기자분도 너무 특허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6개 중에 5개가 같은데 한 개 다르면 당연히 패소입니다, 이런 말은 쓰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해서 이 특허가 정말 도대체 얼마나 좋은 특허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했었거든요.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 범위는 이제 항목별로 1항, 2항 해서 이런 식으로 적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청구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청구항인데, 이 길이 보이십니까? 글씨 작아서 놓아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많은 6개가 아니라 이거는 한 300개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딱 아무리 봐도 그냥 등록, 오로지 등록만을 위해서 받은 특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내지는 이 발명자께서 빨리 등록만 시켜주세요, 뭐 나중에
써먹을 수 있든 없든 그 상관없어요. 사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록만 받은 특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중에 5개만 갖고 하나가 달라도 침해가 아닌데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내가 진짜 구현하고 있는 뭐 시스템하고 이거 1대1로 대응시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으면 여기 한 300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시켜 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은 거 내가 이거 이대로 따라 할 수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많은 거를 물론 뭐 길다고 무조건 나쁜 청구한 범위 기재가 길다고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한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했다는 거는 거의 저희 업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로지 등록만 해갖고 등록 성사금만 빨리 받겠다 내지는 아니면 출원인이 빨리 등록만 시켜달라 어떻게든 그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체계는 약간 해외랑은 달라서 처음에 이제 출원 신청이죠. 때 착수금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액션의 약자인데 거절 이유 통지 한번 나왔을 때 이제 이때 비용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등록 이때 이제 성사금을 받아요. 그래서 파이가 이거랑 요게 큽니다. 해외는 이게 없어요. 저희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저희를 통해서 한국 특허청의 특허를 받으실 때는 이거를 받지 않고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심사관하고 정말 어떻게 이 논리 싸움을 할 것이고 내가 최대한 적절한 권리를 받도록 노력할 이 과정에 힘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크다 보니까 이걸 대충 하는 경향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써먹지 못하는 특허가 많아진다. 그 원인 중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보면은 침해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우기시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업계 분들이 보시면 저를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전자 쪽에서 쓰는 이제 꼼수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특허 청구 범위는 구성 요소가 이제 A가 있고 뭐 B가 있고 뭐 C가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갖고 뭐 A랑 B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B에서 C는 어떤 데이터를 준다 아니면 어떤 각도로 어떻게 접히고 해서 어떤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이 얼마나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게 드러나도록 써줘야 됩니다. 근데 편하게 그리고 빨리 특허 명사를 대충 쓰는 편법 중에 하나가 전자 쪽에서는 땡땡부, 땡땡 모듈 이런 식으로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관련 정보 제공 모듈 안에 보면 무슨 연관 땡땡 정보 제공 삐 ABBB 제공 모듈 땡땡땡 제공 모듈 이런 식으로 제공 모듈이라고 그냥 311번부터 317번까지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자, 두 번째 착성 모듈 착성 모듈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모듈하고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제공 관리 모듈 이런 거를 관리하는 모듈이라는데 이 앞에 정보 제공 모듈하고 작성 모듈하고 이 관리 모듈하고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전혀 앞에 보면 기재 없습니다. 이 명세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런 걸 다 보여드리게 되면 또 회사나 실제 출원인이 약간 좀 민감하실 수도 있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 330번 이 관리 모듈 안에도 보면 작성, 평가, 제공 이 331, 2, 3번 이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고 뭐 동작을 하는지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A 모듈, B 모듈, C 모듈 쩡쩡쩡쩡쩡 그냥 병렬적으로 열거만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이렇게만 해서 장수 명세서 장수만 채워서 다 했습니다 하면은 처음에 특허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허법 이론 같은 거에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내용 다 썼네 뭐 있는 내용 다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길게만 써갖고 청구 범위를 아까 이런 식으로 길게만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해 버리면 등록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꽤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써봤자 나중에 피해갈 때가 많죠. 뭐 정보 제공 이 모듈 없습니다. 피해가면 되고 우리는
뭐 이런 평가 모듈 없습니다. 피해가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청구 범위나 이런 특허 명세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검증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필요하신데 그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특허 등록을 하면은 유리하죠. 은행에서 이자도 깎아준다고 그러고 벤처 인증 받을 때도 유리하다고 하고 또 상장 직전에 다다른 회사들은 상장할 때도 필요합니다. 유리하죠. 또 M&A 할 때도 등록 특허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만히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는 스타트업 전문이다. 아니면 뭐 합리적인 가격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파고드는 광고들을 꽤 많이 봐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 광고 내용에서 빠르다, 싸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서 가는데 뭐 변호사 찾을 때도 싸다고 무조건 좋다고 가는 건 가시진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우리도 김현장 가고 싶지. 또 여건만 되면 당연히 서울의 아산병원 또 삼성병원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평생에 한 번 나오는 이 아이디어 이거를 잘 해줄 수 있는 변리자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광고들을 보면은 뭐 빠르다 싸다 이런 거 위주로만 하고 나오고 있어서 뭐 광고를 보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 변리사님들이 악의를 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광고 많이 하시는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스타트업 전문. 스타트업하고 대기업하고 특허가 달라야 되나요?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이야말로 김현장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냥 중견이나 중소 특허 사무소에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일수록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고 또 발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니어 전연차 변리사가 일을 해도 어느 정도 다 돌아가게 돼요. 반면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첫 아이디어가 핵심 앞으로 모든 사업 핵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말 비용을 얼마가 들더라도 잘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하고 대기업하고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일수록 더 신중하고 가능만 하다면 정말 비싼더라도 정말 유능한 변리사는 찾아가셔서 처음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전문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면서 광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능력이 되면 스타트업 전문으로 나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광고는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광고만이 하는 회사들이 또 가끔 꼼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스타트업 전문이다. 왜 스타트업 전문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변리사에게 위임을 하셨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꼭 신경 써서 좋은 특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